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증학 산증인 바네이치 클리닉 대표원장 이재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 병원을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가시지 않고 검사는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게 통증 졸업장을 써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30년 전 처음 통증학을 시작했을 땐 참 자신만만했었는데요. 일본까지 가서 최신 기술도 배우고 주사 한 방이면은 뭐 다 고칠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주사가 안 통하는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느낀 그 느낌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막막함 느끼는 마음과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30년 노하우를 압축해서 단순히 아픈 부위를 넘어서 내 몸 시스템에 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방법을 여러분께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잘 들으시면 왜 내 몸이 비명을 질렀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통증의 근래를 끊는 시스템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 통증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이 통증 탈출 로드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중간에 혹시 나가시면 오늘 저녁에 아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통찰의 시간인데, 통찰에 제가 통증 치료만 30년이고 강산이 3번 바뀌었습니다. 이 주사 맞았는데 저도 벽에 부딪힌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주사를 놔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아플까? 그 솔직한 고백과 함께 기능의학이라는 새로운 문을 여러분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전인데요. 여러분이 검사하면 이상이 없고 뭐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 내 몸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검사를 많이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살 부른 게, 여러분이 아픈 게 엄살 부른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내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면 뇌에 있는 이 세포들을 자극을 줘서 신경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내 몸 안에 보안 시스템이 이 깨진 오작동 원리가 나오는 그 기전을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진단인데, 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족저근막염, 허리 통증, 이런 그 흔한 병들, 사실 범인은 이 아픈 부위에 있지 않고 다른 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범인은 현장에 없다. 제가 명탐정처럼 진짜 진범을 찾아드린 법을 가르쳐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해법입니다. 해법, 단순한 땜질 수리는 이제 그만해야 되고요.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내 몸 재건축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현대의학과 기능학적으로 보는 치료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거고요. 자, 여러분, 고통 졸업 준비가 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졸업이라고 크게 한번 쳐 주시면 그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통찰의 단계인데요. 어 먼저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통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나쁜 놈일까요? 아닙니다. 이 기능학적으로 보면 통증은 내 몸이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라 하죠. 그것을 유지하려고 보내는 최후의 통첩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고치려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양이 불균형돼 있거나 염증이 많이 쌓이고 세포 에너지도 부족하고 뭐 이러다 보면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치를 넘게 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비명을 지르는 게 바로 통증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아픈 곳은 피해자일 뿐인 거고요. 내 몸의 환경이 진범인 것입니다. 도둑이 들었는데 경보음이 시끄럽다고 경보음만 끄게 되면 집은 다 털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저는 단순히 경보기를 끄는 법이 아니라 왜 도둑이 들었는지 그 뿌리 원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통증 기능학 렌즈로 다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통증은 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급성 통증이 있는데 이거는 어 착한 통증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이 골절이나 수술 후처럼 구조가 눈에 보이게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요. 다행히 이거는 유통기간이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거나 휴식을 치거나 약을 먹으면 구조가 복구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착한 통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진짜 문제는 이 만성 통증인데요. 이건 정말 나쁜 통증입니다. 구조는 다 나왔는데 MRI상 멀쩡하다고 하는데 통증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더 이상 부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면역 시스템 같은 이 기능이 통째로 고장 났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로 비유하자면 이 왼쪽 급성 통증은 어떻게 보면은 그 창문이 깨져서 창을 문만 갈아 끼우면 되는 것인데 이 만성 통증인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 내부 배선이라든가 가스관이 통째로 뜯어 고치는 시스템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깨가 아프면 근육만 보고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라는 구조만 보게 되는데 전신적인 환경을 놓치면 기능은 계속 붕괴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붕괴된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배선도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체를 고쳐야 한다는 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본체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났는지 과학적으로 파헤쳐 봐야 되거든요. 이 기전 2에서는 조금 집중하셔서 몸의 통증 설계도를 여러분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놀랐다, 뭐 신경이 손상됐다, 눌렸다. 보통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1번 근육이 놀랐다는 치매 수용성 통증인 거고요. 그다음에 신경이 놀랐다는 신경병증성 통증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의사 선생님도 가장 익숙한 교과서적 분류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하지만 제가 진짜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짜 주인공인 세 번째, 이 통증 조절성 통증이라고 노시플라스틱 페인인 겁니다. 검사해서 뼈도 신경도 아무 이상이 다 없다는데 나는 정말 죽을 것처럼 많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여러분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의 시스템 염증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벽이 무너졌거나 망성 염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말초의 염증 신호들이 뇌를 지키는 보안 요원인 마이크로글리알 셀이라고 있는데 이 미세하교 세포를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보안 요원들은 신경 염증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뇌와 척수에 있는 통증 회로를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고통을 으로 번역을 해서 뇌에 전달하는 고장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단순히 아픈 부위만 주사 맞아서 통증이 이 굴레 여러분의 통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요. 자, 그러면 단순히 통증만으로 여러분이 해결 안 된 걸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럼 대체 무엇이 멀쩡했던 내 통증 시스템을 이렇게 망가뜨린 걸까 궁금하시죠? 그 범인을 찾으려면 이제 우리 몸을 지탱하는 다섯 가지 기둥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서는 그 설계도를 공개하겠는데요. 자, 이 슬라이드는 오늘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이 보시면 만성 통증이라는 계물 주에는 이 다섯 가지 축이 있습니다. 구조, 대사, 면역, 중추, 내분비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 구조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났거나 근육이 뭉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이 구조의 문제죠. 이건 근데 시작일 뿐인 거고요. 이 두 번째 보면은 대사 시스템의 문제인데 우리 세포의 배터리인 미토콘드리아가 꺼져 있거나 이 장내 환경이 엉망이게 되면 통증은 절대로 안 따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연료가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가 굴러가겠습니까? 이 두 번째 문제에서도 만성 통증을 유발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면역 시스템인데 제가 강조한 신경염증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장내 독소가 아까 표현했지만 혈액을 타고 뇌 보안 요원을 환하게 해서 온몸이 염증 바다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통증이 몇 배나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되는 게 이 면역 시스템인 거 원흉인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 중추인데요. 통증이 너무 오래되면 뇌가 통증을 학습해 버립니다. 즉 계속 내가 메모라이즈를 해서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하다 보면은 뇌에서 학습이 돼 버려 가지고 현장은 지워졌는데 머릿속 사이렌은 계속 울리는 중추 감작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대상포진 후 신경통. 피부는 다 사라졌는데 그 스치기만 해도 아니면 생각만 해도 아픈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즉 회로 자체가 고장 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분비 상태인데요. 스트레스와 싸우는 부신 기능이 지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 공장이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유독 더 여러분 통증을 느끼시잖아요. 바로 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하는 치료는 이 단순히 이 아픈 부위에 주사를 놓는 것만이 아니고 이 다섯 가지 톱니바퀴를 다시 정렬을 해서 내 몸 스스로 통증을 이겨내게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몸이 어떤 톱니바퀴가 멈춰 있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그래서 설계도가 좀 복잡하셨지만 이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다섯 개의 축이 맞물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는 언제 나오려나 생각하실 텐데 직접 범인을 잡을 차례입니다. 파트 3 진단 단계에서 여러분이 직접 통증 사냥꾼이 되어 볼 시간인데요.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저게 내 이야기네 하고 싶은 게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A라는 것은 특정 동작을 할 때 날카롭게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 A 유형.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뼈나 인대 문제, 구조의 신호인 것이죠. 기계적 수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B는 유형은 결이 좀 다른데요. 옷깃만 스쳐도 따갑고 아픈 곳이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거죠. 이건 이미 뇌가 통증에 가민해진 중추 감각 상태인 것입니다. 현장은 조용했는데 내 머릿속에 사이렌만 계속 울리는 계속 아프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다음 C는 C유형은 이 배에 가스가 차고 특정 음식을 먹으면 유독 더 아프고 뭔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통증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거는 면역과 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장내 독소가 전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D 유형은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고 온몸에 에너지가 없다. 즉 에너지 문제죠. 자고 일어나서 개운치 않고 온몸에 배터리가 방전된 느낌. 즉 세포의 발전소의 미토콘드리아가 꺼진 대사 위기 상태가 D고요. 마지막 유형은 아까 이야기한 아침에 괜찮다가 스트레스가 극심한 오후나 밤에 통증이 폭발한다. 즉 이 통증을 억제해야 할 호르몬이 고갈된 내분비 경고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은 올렸는데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요? 뭐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숫자를 올려 보시겠습니까? 대개 만성 환자분들은 이 중에 3개 이상이 나오신 분이 체크된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A라는 구조 하나만 보고 치료를 해 오셨을 거고요. 그렇지만 오래 치료받았는데도 왜 나는 계속 아픈지 조금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젠 본격적으로 여러분 몸속의 진범을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이시는 3-1 그 부위별 통증 뿌리 원인 찾기를 할 건데요. 헤드와 넥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인제 진단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 텐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는 관계로 오늘 여러분이 가장 흔한 두통과 마지막에 있는 근근막 통증 주근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또 기능학적 고찰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3차 신경통이나 턱관정도 이것들도
단순히 원인을 전혀 모르잖아요, 현대의학으로. 근데 우리가 신경절 주변에 있는 이 미세 전류 장애라든가 신경염증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전 시간에도 방송했던 것 같은데 디스크라든가 협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신경의 변화가 온 것이죠. 왜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까? 구조의 문제 가장 많이 있겠지만 근육의 문제가 가장 큰 거죠. 그것들이 못 견딘 상태에 대해서 인제 뼈의 문제, 신경의 문제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는 이런 이 에너지 고갈의 문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 파열 50세 이상 되면은 이 오십견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증이 생겨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노화라고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떤 만성 염증으로 인한 유착과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재생 불가능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는 첫 번째 타겟 국민 통증 두통이죠. 근데 우리 두통을 우리가 의학적으로 분리하면은 편두통이니 근긴장성 두통이니 클러스터에서 뭐 이렇게 뭐 박동성 뭐 이렇게 두통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이 대별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두통에 대해서 여러분께 인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두통이 심한 경우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MRI 찍고 뭐 다른 검사를 해 보시잖아요. 그것도 인제 반쪽짜리 검사인 것이고, 우리 뇌의 통증 안테나는 3차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뇌의 다섯 번째 신경인데 이 신경은 어떻게 표현한다면은 온몸에 올라오는 모든 악플을 수집하는 신경이거든요. 얘들이 인제 과민 반응을 해서 통증이 생기는데, 첫 번째 지금 위장의 비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위장 비명. 위장이 안 좋은데 머리가 아플까요? 단순히 기분 탓만이 아니고요. 장벽이 헐거워지게 되면 그 독소 LPS라고 하는데 엔도톡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혈액으로 들어오면 이 녀석들이 이 BBB 뇌의 혈관 장벽을 막 두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뇌속 보원 요원들이 이 비상 상태를 선포하게 돼서 염증 물질을 뿜어내서 그 결과 3차 신경이 화가 내서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이게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장뇌축, 여러분 들어보셨죠? 실체인 것이고, 술 마신 다음날 머리 아픈 거랑 아주 비슷한 원리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 인제 혈관의 과부하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뭐 으스스를 추면서 두통 머리 아프신 분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이유가 명확한 겁니다. 우리 몸이 바이러스랑 싸우면서 만든 염증 물질이 또 뇌 혈관을 자극해서 생기는, 지금 내 몸이 지금 전쟁 중이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의 과부하로 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근육의 인제 배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목신경이라든가 머리신경이 이 뒤쪽이면 척수라는 고속도로가 같은 길을 공유하고 있는데, 에 이 목이 딱딱해지면 거북목이라든가 늘 긴장 상태가 됐으면 딱딱해지면 우리 뇌는 바보같이 이 목이 아픈 건데 머리가 아프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전문 용어로 연관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후두 신경통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근육이 워낙 딱딱하게 굳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뭐 혈관도 수축시켜서 산소 영양 공급을 못 시키게 하고 신경을 압박해서, 그래서 인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두통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포의 방전, 대사 경로, 이거는 가장 놓치기 쉬운 건데요. 우리 몸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를 20% 정도 쓰는 아주 에너지 하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포 배터리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뇌는 대사적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자극에도 에너지가 고갈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통증 역치가 낮아져서 이렇게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두통은 머리라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라는 사실인 거고요. 여러분 에러가 떴다고 그 화면만 닫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본체인 위장이라든가 혈액 근육 또 에너지, 이 어디가 오류가 생겼는지를 같이 찾아내고, 그게 이 기능학 의사가 할 역할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조로안도 지름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인제
너무나 많은 근육의 통증이 있는 근근막 통증 증후군, 어 전신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인제 망가져 갖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 화면이 좀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쉽게 인제 표현하다 보면은 이게 인제 그 세포 그 말처지 보는 건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A를 보시면 이거는 인제 그 우리가 근육을 쓸 때 그 수축하는 걸 보는데, 이 3 번을 보시면 3 번을 보시면 이게 인제 그 사르코플라스민 레티큘럼이라는데 근형질 세망입니다. 요렇게 된 게. 이 창고에서 칼슘이 쏟아져 나오면 이 나오면은 이 칼슘이 신호를 주면서 이 4번에 있는 이 갈고리 줄을 꽉 잡아 당기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돼 이 그 하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슘이 방출이 되면서 근육이 수축하는 거, 우리가 힘을 쓸 때 근육 수축하는 것이 이제 A라면, B는 이제 정반대로 오늘 그 강의의 핵심인데요. 근육을 부드럽게 풀리려면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완이 되려면 여기서 똑같이 이 칼슘이 나갔었잖아 아까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돈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수축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6 번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 수축을 끝내려면 쏟아 나왔던 칼슘들을 다시 창고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때 칼슘 펌프가 돌아가야 됩니다, 칼슘 펌프가. 그런데 이 펌프에는 에너지가 없으면 꼼짝할 수도 없어요. 또 하나는 이 7 번을 보시면 꽉 맞물린 갈고리가 있잖아요, 갈고리가. 갈고리가 있는데 요 보면 ADP 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갈고리가 맞물린 갈고리가 줄을 놓으려면 새로운 배터리가 들어와서 괴롭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이 갈고리는 절대로 또 떨어지지 않고 꽉 잠겨 버립니다. 결국은 에너지가 바닥나면 6번 칼슘 청소도 들어가는 청소도 안 될 뿐더러 갈고리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그 오래된 기계가 기름이 없어서 꽉 끼어 버린 락킹, 잠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깨 같은 그 승모근이 굉장히 딱딱하니 굳어지신 분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굳어져서 상관한데, 그분들은 정말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자 인제 단지 주무르거나 스트레칭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세포의 배터리부터 충전해 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깨 통증은 단순히 근육만 나쁜 게 아니고, "나 지금 에너지가 없어. 도저히 뭐 이 갈고리를 못 놓겠어." 응? 하는 어 근육을 애치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인제 두 번째, 이 복부하고 등 쪽 통증이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가슴이나 등이 아픈 분들은 굉장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인제 이쪽으로 아플 수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심장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앞에 통증이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덜컥 겁부터 나시죠. 또 등이 아프면 '자세가 별로 좋지 않나.' 하고 뭐 파스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의 신경은 아파트의 전기 배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 등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이 밀집된 곳이기 때문에 어 그 내부 장기에 발생한 신호가 겉에 있는 피부나 근육, 신경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은 이제 연관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첫 번째로 인제 이 오목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장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면 범인은 그 뒤에 붙어 있는 식도라든가 위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위장의 염증 신호가 앞 가슴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인제 뭐 흉통, 오목가슴, 가슴 쪽에 있을 때 이게 심한 경우는 뭐 이렇게 이야기한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 너무 심하게 통증이 손이 갈 정도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빨라지거나 빈도수가 많아지거나 심해진 경우는 심장 정밀 검사를 무조건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등 통증이 있는데 이 뒤 견갑골 사이에 있는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개 경우는 이거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통증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는데 거기에는 근육의 문제는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굳어져 있을 때 정말 뭐 저녁에 자다가 깰 정도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개는 자세가 안 좋거나 거북목이 되거나 극심한 피로가 쌓였을 때 그다음 상체 전체의 근육이 아까 근근막 통증처럼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 그다음 넥스트로 오는 게 능형근이라는 근육인데 그 근육이 그 부위만 주사를 놔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로 상체 전체 특히 앞에 있는 사각근이라든가 이런 신경까지도 내지는 근육까지도 풀어줘야만이 그것들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인제 흉추 네 번째부터 뭐 여섯 번째 신경 레벨인데 그다음에 인제 그 밑으로 다섯 번째부터 흉추 아홉 번째까지 견갑골 하부에서부터 등으로 오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등이 굽어서 꼭 아픈 게 아니라 췌장이나 담도에 문제가 있을 때도 아플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인제 그 왼쪽 견갑골 사이 밑으로 등 통증이 왔을 때는 췌장과 관련이 되고 담도 쪽은 오른쪽 견갑골 사이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인제 우리가 그 내부 장기의 비명이 척수를 타고 나서 전달되는 뭐 장기 체상 리플렉스라 그러는데 비스로 소마틱 그 현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등 통증은 여러분이 심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거나 자다가 일어나거나 자다가 아파서 깰 정도 됐을 경우는 꼭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즉 가슴과 등 통증은 내 몸의 시스템 장, 뇌축, 뭐 호르몬이나 해독 이것들이 붕괴됐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지나면 안 되고 또 이런 곳이 깨져서 아까 말한 장내축이나 호르몬 해독이 깨졌을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두통이라든가 섬유 근육통으로 진행하는 확률이 매우 높게 됩니다. 즉 본체의 그 배선이 이 엉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 내 몸 안에 어떤 장기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본체를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복부, 복부 자체는 여러분 뭐 당연히 뭐 이렇게 장 문제라든가 과민성 대장이라든가 생리통, 만성 골반염이 있을 때도 굉장히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미주신경,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열 번째 신경이 이 척추에서 다 연결이 됐습니다. 자율신경과도 관련이 되고요. 이런 거 스트레스라든가 장누수, 만성신경염증, 호르몬 불균형, 장내 환경 염증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리통 자체만으로 그냥 통증이 누구나 일어나고 진통제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도 병이라고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연관통이라는 사실인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제 세 번째로 인제 벌써 인제 다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차근차근 내려오고 있죠. 머리와 가슴을 지나서 이제 이제 가장 많이 고생하는 허리와 하체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몸의 인제 기둥과 뿌리를 점검해 볼 시간인데요. 허리 쪽은 여러분 흔히 인제 디스크 협착증이 굉장히 나이 드시면 많은데 여러분 디스크 협착증이 왜 생길까요? 나이를 먹어서 무조건 생기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기능을 못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근근막 통증을 지고 있는 피로가 누적되고 또 내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피로가 회복도 안 되면서 근육의 기능이 점점점 소실되면서 축이 무너지면서 즉 지탱을 몸무게를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해야 될 근육들이 힘을 못 쓰게 되면서 인제 압박이 뼈에 줘서 퇴행성이 되고 그것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신경에까지 변화를 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근육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이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 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죠? 바른 자세. 두 번째는 근육이 많이 굳어져 있잖아요. 날마다 쓰잖아요. 그 피곤에 누적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 시간을 계속 반복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날 쌓인 피로를 그날 풀어 준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트레칭.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스트레칭이라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환자분한테 꼭 말씀드린 건데, 그날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30분씩 온욕, 뜨거운 탕 속에, 시간 많으신 분은 족욕을 하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30분 정도 탕 속에 들어가서 힐링 음악 듣고 주무시는 거, 그리고 씻고 주무시는데 일찍 주무시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12 시부터 새벽 3 시까지는 깊은 잠을 자야지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몸이 리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고, 또 쪼끔 비만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몸무게를 줄이셔야 되겠죠. 근육이라는 건 몸을 지탱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처럼 된다면 여러분이 디스크 협착증이 있다 할지 것을 좀 줄여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MRI 찍어서 보니까 디스크가 터졌단 말이 가장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디스크가 심하게 손상돼, 디스크가 1 기부터 4 기가 나눠진데 이렇게 나눠져서 심한 분이 있는데 전혀 문제없이 등산 다니신 분도 있고 아프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MRI 찍었는데 디스크 초기라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뻗치고 저리가서 못 견딘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디스크가 심해서 나온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통증이 더 심해져야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디스크 있는 분이 통증이 없어지면 디스크라는 병이 사라진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즉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움직이면서 화학적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 못 견디게 아픈 겁니다. 결국은 염증이라는 사실인 거죠. 디스크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급성으로 생겼을 때, 염증이 심했을 때 이제 못 견디기 때문에 뭐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화학적 염증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신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물리적 문제보다는 그 주변 염증이 문제다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무릎 또한 인제 연골에 닮아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무릎 통증 있는 분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신경이 없단 말은 통증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아프지? 주변에, 그러니까 그 무릎 자체에는 그 우리가 그 관절액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은 자극을 주고 임으로 인해서 그 마찰에서 그 삼출액처럼 염증성으로 변화가 되거나 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손상이 돼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는 물 찬 분들 많이 쓰잖아요. 물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삼투액으로 염증인 것이죠. 결국 무릎에서 물만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염증 공장을 멈춰야 된다. 이걸 꼭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이 빨리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제 이 족저근막염, 이 전신 염증이 인제 하체 끝까지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인제 여러분 궁금하실 것도 있을 텐데, 족저근막염 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어 이 하체의 종착역인데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악소리 내고 막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은 우리 근막,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쪽에 있는 근육막이 손상되거나 찢어져서 손상돼서 걸을 때 부하가 걸리니까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기능학적으로는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종각 족저근막염은 단순한 발바닥 병이 아니라 내 몸의 재생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마지막 나오는 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가 싸우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손상된 조직을 수리하는 부신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신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밤새 이 부신이 만드는 호르몬으로 이 발바닥 근막을 수리를 하는데, 이 수리하는 속도보다 손상된 속도가 더 심했을 때, 즉 수리를 못했을 때 이런 만성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실제로 만성 족저근막염 환자 10명 중 8 명 정도는 눈에 뜨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피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연료가 바닥 났는데 타이어만 갈아 끼운다 해서 차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여튼 발바닥 탓만 그만하시고 지친 부신을 살려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 발바닥이 뭐 부신이라니 여러분 좀 충격 받으신 분이 많이 있으시죠? 어찌 됐든 그다음에
발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주사를 맞거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데 이제 아픈 부위 압통점 주사를 많이 맞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인대에 발바닥 이게 발바닥이라면 있으면은 이 인대 힘줄로 근육이 뼈에 부착이 됐다가 근육이 돼서 인대 힘줄로 또 부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손상된 거는 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뭐든 당겨 가지고 끝이 쉽게 보면 찢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 찢어짐 자체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 차적으로는 이 굳어진 근육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근근막 통증을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거고 그걸 풀어 주는데 이 자체 풀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칭도 하고 온욕도 하고 자른 바세고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에너지가 고갈돼서 락킹된 걸 풀어 주려면 칼슘이 들어가고 락킹된 걸 풀어 주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이 근육과도 통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동시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제 이 해법인데 인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하이라이트입니다. 해법. 이 지옥 같은 고통으로부터 탈출을 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여기 나온 4 가지 4대 악성 통증성 질환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으로 거의 해결되지 않는 악성 통증에 대해서 기능학적 차이의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대상포진의 신경통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의대에서 여러분 대상포진 걸리면 내가 늘 강조하는 건데 대상포진이 왜 걸립니까? 다 하십니다. 감기가 왜 걸리시죠? 면역이 떨어져서 다 합니다. 그런데 치료는 어떻게 하죠? 대상포에 걸리면 항바이러스제 플러스 알파 뭐죠? 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 뭐 이런 것들을 줍니다. 쪼끔 인제 업그레이드해서 요즘은 뭐 면역제라고 그래서 그냥 뭐 영양제 수액조 좀 주기도 하고 통증 치료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대상포진 걸렸을 때 면역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똑같은 골든 타임에 항바이러스제를 줬어요. 이 항바이러스제는 우리 대상포진 반응에 수두를 죽이는 약이잖아요. 똑같은 골든 타임에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완치가 되고 어떤 분은 후유증이 생긴다 이 말이죠. 후유증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초기에 진압이 안 돼서 불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이 났는데 초기에 진압이 안 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초과삼관을 다 태워 버려요. 집을 다 태워서 즉 신경이 손상돼 버리는 거를 대상포진의 신경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초기에 그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면역의 차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어떻게 후유증이 생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면역 치료를 곁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후유증이 남으신 분들 정말 고생이 많은데 인제 이런 분들이 이 지금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뭐 이런 약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경 수초가 뭐 손상이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기능학적 치료를 하고 제가 하는 것은 그 수도 바이러스 항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신경 손상된 것을 회복시켜 주는 치료 그다음에 면역의 바닥된 걸 회복시켜 주는 즉 모든 시스템이 최적화되면 여러분 몸이 굉장히 개뿐하면은 통증이나 이런 것도 사라지잖아요. 똑같은 통증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기분이 좋고 통증이 적은 것 같고 어느 날 많은 것 같고 이런 차이가 뭘까? 처음에 제가 통증 3대 분류했을 때 이 노시 플라스틱 이 페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뇌가 너무 감작 반응이 일어나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하고 안 됐을 경우는 그런 신경을 회복시켜 주는 치료하지 안 된다. 그런데 통증이라는 것이 너무 민감해서 이 통증을 자기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트라우마로 각인이 돼 가지고 그 통증 즉 아주 미세한 자극을 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위 치료돼서 뇌에서 아까 있는 마이크로 글리알 셀이 감작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통증 물질이 7 개, 8 개가 나오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 아프시겠어요?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너무너무 못 견디게 됩니다. 그게 이 아까 말한 그런 통증 3대 분류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로 뇌에 각인돼서 자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게 되는데 이것을 약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약이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다 보니까 못 견디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약을 먹지 않고 스스로 통증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나는 견디지 못한다. 잊어버리고 뭐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체념하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내 몸을 최적화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류마티즘이 있는데 이 자가면역성이나 류마티즘 강직성 척추염. 우리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의 현대의학은 어떻게 하죠? 면역 억제제를 써서 몸의 군대를 강제로 잠재우는 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우리 기능학에서는 '왜 내 군대가 미쳐서 나를 공격하는가? 그 나를 공격한 트리거 하는 게 뭘까?' 어? 이거를 추적했는데 예를 들자면 장내 환경이 무너져서 독소 엔도톡신이라고 LPS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독소가 혈액으로 유입이 되면은 몸속에 쌓인 또 중금속이라든가 내지는 뭐 환경 독소 뭐 또는 극심한 영양 불균형이라든가 면역 세포의 인제 이런 어떤 것들이 판단력이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염증을 유발해서 관절이든 뭐든 이런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면역 관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회복을 시켜서 군대 스스로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기능학적으로 이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제 중추 감작성 섬유 근육통 CRPS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알고 이미 알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줄 압니다. 이 통증 시스템의 대재앙인데요. 이 통증의학은 현대 의학은 이제 뇌의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약만을 여러분이 쓰고 있잖아요. 네. 기능학은 이 뇌와 척수 내부에 오염된 즉 신경염증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만 이걸 정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쳐서 날뛰는 뇌 속 보안 요인인 마이크로글리알 셀이 이 미세악교 세포들을 진정을 시켜 줘야 되고요. 이 기능학적 정화 작업 없이는 이 통증 굴레를 전혀 벗어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통증은 더 악화된다.' 왜? 트라우마로 인식이 돼서 아프다는 거를 인식이 돼서 트라우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 한번 그런 경험이 되면 그런 조그만 컨디션이나 그런 느낌만 들어도 못 견디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통증도. 그렇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암성 통증인데 마약성 진통제 수치만으로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이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몸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몸에다가 나쁜 걸 투여해서 또 몸이 원래 면역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암이 걸린 거잖아요. 몸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염증이든 뭐든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든 세포 대사 기능이 다 떨어졌으면 어떡겠어요. 그들이 정체되면서 통증은 너무너무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견디는 건 체력이 필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세 꺼져버리는 에너지세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시켜 줘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네 가지 통증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걸린 게 아니시고요. 내 몸 시스템이 한계치에 도달해서 내 몸에서 지르는 비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라면 결과만 보지 마시고 치료해서 이런 원인 시스템을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치료로 전환했을 때 '이 지옥의 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 길게 여러분께 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제 머리끝부터 다리까지 이 뭐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기능부터 몸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긴 여행을 다녀왔는데 제가 오늘 내내 강조한 것은 무엇이죠? 통증의 범인인 어 통증 자체가 범인이 아니라 내 몸이 살려달라는 신호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신호를 끄기 위해서 모니터 화면에 있는 에러 메시지만 지우려고 했었는데 시스템을 돌아보고 시스템 본체를 고쳐야 한다. 장을 고치고 면역을 올리고 배터리를 세포 배터리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올리는 이런 재생의 힘, 재건축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제 30년 동안 수많은 통증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건 있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나갈 문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요. 남들은 깨병이라 하고 의사조차도 원인을 모르겠다 고개 젓던 그지독한 통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몸의 설계도가 고장 나서 그런 것이니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인제 이 자리가 여러분께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나도 이제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졸업할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과 희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몸이 다시 재건축되는 그날까지 저와 바네이 씨는 여러분의 든든한 설계자이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통증으로부터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제 질문들이 많이 왔는데요. 만성 러블리 데이님, 만성 통증이 오래다 보니 잠도 잘못 자고 피로도 심해졌습니다. 통증이 수면이나 자율신경과 연관이 되나? 당연히 연관이 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뭐죠? 교감, 부교감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 오감, 스트레스, 기쁘고 슬프고 화나고 그 모든 걸 관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불면증, 수면, 바이오리듬 깨지면은 이 자율신경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신경, 수면, 만성 피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주무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만성 통증에 시달릴 분들은 이 스트레스 관리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에 NK 세포가 중요하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당연히 NK 세포는 뭐죠? 내추럴 킬러 셀이라 해서 이 지금 암 환자들만 이 건강 검진을 하거나 했을 때 NK 세포 검사도 많이 하는데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암 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이 NK 세포인 것이죠.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NK 세포가 아주 많이 떨어진 40 그러니까 10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상당히 몸 상태가 시스템이 고장 났다고 생각하시고 이걸 올리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올리는 치료는 내 어떤 하나 NK 세포를 뭐 이렇게 넣어 줘서 치료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면역 원리 흉선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몸 시스템 무엇이 고장 났는가를 알고 내 몸 스스로 면역 세포를 만들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전에도 한번 나와서 얘기했는데 뼈에서 만들어지잖아요.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ATP라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소화 흡수 장애가 없는 좋은 영양소가 혈액으로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ATP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많이 만들어졌을 때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좋은 피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NK 세포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생각을 하시고 국소적인 어느 하나를 넣어서 자닥신이나 뭐 이런 어떤 거를 맞아서 그것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왕님, 저는 목 스트레칭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추천한 목 스트레칭을 자세히 알려주고 네 좋습니다. 자, 목을 여러분 스트레칭인데 예를 들어 거북목이 돼 있고 근데 여러분 뭐 여기 보시는 분들 제가 이 쇄골이 있습니다. 쇄골 뭐 이렇게 멋있는 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쇄골이 있는데 쇄골 위쪽에 여러분이 손가락을 넣어서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서부터 연결된 근육들이 저 밑에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근육들을 터치를 해 가지고 문질러 보세요, 이렇게. 자, 문질러서 이 쇄골 이 스터는 가운데서부터 깊숙이 넣어서 문질러 봤을 때 하나도 안 아프신 분이면 굉장히 건강하신 거고요. 문질러 보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거는 평상시 자세가 안 좋으면 어깨가 인제 이렇게 거북목이 되시면서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되잖아요. 이런 상태 되면 이 자체에 있는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주신경, 자율신경에 있는 부교감신경 장하는 미주신경이 자극이 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목 스트레칭 할 때는
자, 하시기 전에 바른 자세를 해야 되는데 요 앞에 그 목 아래쪽에 여기를 15도 상방 15도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퍼지면서 고개가 15도 정도 상승이 됩니다. 이게 가장 우아한 자세, 좀 도도한 자세가 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이런 자세에서 아랫배에 힘 주시고 항상 좌우로 움직이는 한 근육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풀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고 온욕하고 과하게 예를 들어서 목을 많이 꺾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은 불편하시고요. 서서히 스트레칭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잔잔하고 흐린 날님 스트레스 받을 때 통증이 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 탓인지 실제로 몸 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네. 스트레스 받을 때 통증이 심한 것은 스트레스 자체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르몬의 밸런스를 다 깨잖아요. 부신 기능, 코티솔, DH 기능을 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염증이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염증이 통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자체로 인해서 당연히 몸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통증도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 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많은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나중에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답 달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젤 님 "대상포진을 일찍 치료하지 못해 신경과에 갔으면 보통 어떻게 아프나요? 평생 안 아플 수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기도 하는데 신경 손상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이 오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1 년이나 1 년부터 10 년까지 아프실 수 있다. 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다른 생각을 하시면 즉 여러분이 TV를 보시거나 재밌는 거 하실 때는 통증을 못 느끼세요. 그게 무슨 차이냐 똑같이 병들었는데 요거를 인식을 하시면 쪼끔 더 통증을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시간이 다른 분들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